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캔일버가 나왔네요. 캔일버는 제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오쇼, 유영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켄 윌버입니다. 제가 켄 윌버를 접한 것이 꽤 오래됐어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캐닐버의 무경계라는 그 책이 저를 굉장히 매혹을 시켰고요. 우리 집에는 캐닐버 책이 꽤 여러 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닐버에 대해서는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오늘 얼마만큼 할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어요. 캐닐버는 저서를 참 많이 쓴 그 사람 중에 하나이죠.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들이 모두가 심리학, 철학, 인류학, 또 동서약의 신비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뭐 모든 이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총망라해서 우리의 인간 의식과 발달과 진화에 대한 통합 이론으로 발전시켰어요. 이 굉장한 업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는 또 의학과 생화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 초월 심리학, 그러니까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의 대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통합 심리학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사이콜로지의 또 이 분야에 굉장한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그 물리학자가 인 아인슈타인이 고전 물리학을 양자 물리학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킨 것처럼 어, 이 의식계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켄 윌버는 그 의학을 공부하던 중에 노자의 도덕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서양의 심리학과 철학, 종교, 영성 이런 모든 분야에 심취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래를 하나로 통합해서 인간의 의식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 지평을 가리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의 업적은 그 아인슈타인에 비견되기도 하지만 또 심리학 분야의 프로이트와 융,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의 업적에도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이래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선불교, 티베트불교 이런 수행법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통합이론과 수행법을 연구하는 통합연구소를 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통합연구소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 통합연구소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어요. 콜로라도 주면은 그 미국의 거의 그 중심에 속해 있는 주인데, 여기 굉장히 정치적 성향도 아주 분명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콜로라도 주 덴버에 연구소가 있는데 이 덴버가 굉장히 재밌는 그 곳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그 덴버를 일로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25년 됐네요. 24년 됐네요. 24년,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때 이제 일 때문에 다녀오게 되는데, 어,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것이 뭐냐면, 이 덴버는 미국의 중심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남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한 분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덴버에 그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 아니면 지금 이렇게 그 캐닐버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십 개가 거기 덴버에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면은 이런 단체들을 마치 이렇게 쭉 견학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한국 전 세계 출판인들 모임에서 갔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을 거기에서 유치해가지고 한국에서 또 그 세계 대회를 유치하기도 했었는데 더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곁길인데요. 지금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컴패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컴패션을 방문을 했더니 저를 거기 대표되는 분이 불러다가 세계 지도를 딱 보여주더니 앞핀으로 컴패션이 있는 나라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여기 보라고 코리아에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좀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꼬임에 안 넘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못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덴버라는 곳은 굉장히 재밌는 곳이고요. 또 더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존 덴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존 덴버가 이름이 왜 덴버인 줄 아세요? 덴버에 갔다가 덴버의 아름다움에 심취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덴버로 바꿔버렸어요. 존 덴버. 그리고 거기 덴버에는 로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로키 산맥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덴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로키 마운틴 하이라는 노래를 거기서 덴버에서 반해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죠. 로키 산맥의 설산이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고 노래까지 지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덴버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남다른 곳이다.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 또 이런 어떤 통합적인 그 의식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아주 특이한 곳이에요. 어, 그리고 이 켄 윌버는 23살에 천여작을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인데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학에서 많이들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의 인간 의식과 접목을 시키면서 이것을 요약해서 무경계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책이 무경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무경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존의 철학자나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관조의 눈을 직접 열어서 그 세계에 발을 디디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나에게 말을 해줘도 내가 직접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간주하지 않는 한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무경계는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동서고금의 통합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경계는 정신분석학에서 선불교, 또 실존주의에서 탄트라, 또 동양에서 서양, 그리고 심리학에서 트랜스퍼스널 사이칼라지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법을 두루두루 안내해주는 아주 그 포괄적인 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캐닐버의 이 무경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캐닐버를 접하는데 이 무경계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닐버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두꺼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 권이 있는데 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소개가 폭넓게 안 되어 있어요. 폭넓게 안 되어 있고 심리학하는 쪽에서만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회가 되면 캐닐버를 톱해볼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본질과 깨달음의 지평에 관해서 아주 이 무경계라는 책에서 정교하게 통찰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누구에게나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것이고 또 그 해답을 정말 찾기가 힘든 골칫덩어리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 다음 세대에도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답 하나도 우리를 속 시원하게 아주 후련하게 해주는 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고 답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누구라고 명확하게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정의가 되고 증명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캐닐번은 우리에게 뭘 제시해 주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고 답할 때 거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다.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이 무경계의 어떤 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또 나가 누구인지를 느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일종의 정신적인 경계를 긋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에 대한 경계가 그어진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경계 안쪽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나라고 느끼고 반대로 경계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닌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나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그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달려 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할 때 막연하게 던졌는데 캐닐번은 우리에게 그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 경계, 선긋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본질은 당신은 어디에 경계를 설정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기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전이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깨어남이 중요한데 깨어남을 위해서 우리는 어, 무아지경이라는 어떤 이런 상태에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죠. 몰입이죠, 한마디로.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그 무아지경을 이해하기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독서 삼매라는 말 있죠. 독서 삼매에 빠질 때 누가 나를 건드리고 불러도 나는 거기에 의식을 못해요. 또 우리 양병구 선생님 있지만 그림에 굉장히 몰두할 때 거기에 몰입해서 빠져 있을 때 주변에 다른 상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죠. 이런 게 이제 무아지경인 거죠. 근데 이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무아지경이라는 말 그대로 하면 나라는 존재를 망각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무아지경의 상태는 예술 작업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어떤 저기 존 덴버 같이 그 로키 산맥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죠.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남녀 관계에서 절정에 이를 때, 나와 너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아지경은 어떻게 보면 황홀경, 엑스타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속되는 게 아니죠. 그냥 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아지경을 아무리 추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도 우리 인간들은 그 상태를 영속시킬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 삶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아지경의 상태를 원하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아지경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고 나라는 사람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를 원하는 거죠. 유아지경이죠, 바로. 우리는 무아지경을 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아지경을 원한다. 이게 굉장히 대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왜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안절부절하는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망각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권력욕, 명예욕, 성욕 이런 것을 달성할 때에 잠시 잠깐 무아지경과 황홀의 순간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무아지경은 정말로 어쩌다가 만나는 행운일 수 있어요. 행운이라고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면 살수록 무아지경이 궁극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 다 하셨나요? 여기 싱글들도 있으시군요. 결혼을 해보면 알지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짧고 생활은 길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이 항상 뭔가를 계속 쫓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불만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켄일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삶의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만이 우리 내부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뭐냐면 뭐 때문이냐면 이 사회적 위선이라는 엄청난 무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규범과 간섭과 이런 굴레에 에, 에, 뭐랄까 구속을 당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회적 그 위선의 무게에 매몰되어 있고 눌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뭔가 불만족이 솟아나오고 이런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특수한 지성, 그 지성이 움터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만족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성취하면 그 성취욕을 이루고 난 뒤에 어떤 황홀과 무아지경, 기쁨, 행복감 이것은 순간이고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그 욕망이 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자기 만족이 가져다 주는 위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 위안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불만족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아니하고 이렇게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켄일버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평화로운 상태, 위안의 상태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자기 자신과 세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경계가 어디에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경계를 이제 쭉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 넘어 그리고 그 의식의 스펙트럼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삶이 고통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는 것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나를 알아차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고 경계에 지었던 그것이 알고 보니 잘못된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캐닐번은 해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곧 나는 어디에 경계선을 긋고 있는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세밀해지고 점점점 구체화될수록 이 경계선은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그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캐닐번은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몸이라고 인식하잖아요. 지금 물질적인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몸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나는 몸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바꾸어져야 되고 또 나와 동일시되었던 욕망이나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나 또 지위나 소유물 또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질 때 그때 우리는 경계를
허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내가 네라고 대답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는 그 주체는 도대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조금 이제 굉장히 축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캔일버는 이제 대립과 투쟁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 삶이라는 춤으로 살아내자.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 또 그 비위 전통들 이런 것들에 나타난 합일 의식을 아주 줄기차게 캔일버는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줘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 예수에게 제자들이 재차 질문하잖아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예수는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또 안을 바깥처럼 만들 때, 또는 위는 아래처럼 만들 때, 또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그 왕국에 들어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마복음에 나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케닐버의 무경계 이것도 바로 예수가 도마복음에서 답변한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합일의식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고요. 합일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 없는 길을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획득하고 누리고 싶은 합일의식일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합일의식의 역설이죠. 그래서 켄 리베에 따르면 합일의식의 실현은 길 없는 길이지만 특수 조건이 있을 수 있다. 합일의식을 호흡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특수 조건,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해요. 물고기가 물에서 물을 찾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데 나는 이미 나와 함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들이 나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뭐냐면 내가 찾으려고 하지만 나는 찾는 그곳에 이미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켄일버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성장할 때 신도 함께 진화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때 신도 함께 지난다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부단히 신적 존재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 신적 존재는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할 때 신도 함께 성장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무경계 지금 너무 축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또 나올 때 또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캐닐버의 무경계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가 뭐냐면요. 세계와 나의 합의를 추구하면 평화가 온다. 이게 이제 무경계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결론 부분이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